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어볼까? 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이는 요즘 설계를 하고 있는 어느 상가주택 건축주와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게 된 데 꿈에 부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 앞으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흥분과 즐거움은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제 집을 지어보고 그 집에서 살아보면서 또 오랫동안 아파트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만나본 수많은 건축주나 그 가족들로부터도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인데,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내 집이나 건물을 지어보는 행복과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우리 집이나 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살다가 내 집을 지어보려거나 또는 재테크나 부동산적인 목적으로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경우에는 더 꿈에 부풀게 마련이지요. 그것도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지은 집이 아닌 아파트 등에 맞추어 살다가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이나 취향에 딱 맞는 집을 구상해보고 그려가며 내 집을 지어본다?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며 가장으로서 온 가족들에게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아파트 생활이 일반적인 요즘과 같은 세상에 평생 내 집을 처음 지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고, 이는 평생 건축과 함께 해온 저도 제 집을 지어본 경험이 많은데 내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보는 것은 가슴 설레이는 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우선 클라이언트인 건축주를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홀가분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살 곳과 위치를 내가 정하고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볼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심정이야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어볼까라고 하는 것인데,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은 생각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을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살 집을 짓는 경우라면 한 가구용 집을 지을까, 아니면 임대나 수익 또는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고려한 집을 지을까일 것이고, 또는 재테크나 부동산적인 면을 고려한 투자 목적으로 집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상가주택을 지을 것인지 또는 일반 근생 건물을 지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건축을 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엄청나고 기간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하며, 또 건축, 특히 집이나 건물 등은 사회 변화와 의식구조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등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핵가족화, 소가족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유학을 떠나면 부부만 살게 되는 상황 등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여 신중하게 생각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건축 규모를 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집의 규모는 전체 공사비나 살면서 유지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건축 규모는 어떤 형식의 집이나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수익형이나 사업성을 고려한 상가주택이나 건물 등은 가급적이면 법에서 허용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주택의 경우라면 한 가족이 살 것인지 아니면 언제라도 자녀나 또는 임대를 줄 것인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며 또 지하실을 만들 것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한번 지어버리면 다시 지하실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고 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욕심입니다. 이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자녀방 등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다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가 없어 점차 면적이 넓어지기 시작하며 평생 한번 지어보는 집인데 짓고 싶은 대로 지어봐? 라고 생각하다 보면 점차 규모가 커지기 마련이므로 지나치게 로망에 빠져서는 안되며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융통성과 성장 가능한 탄력적인 설계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설계나 시공보다도 더 중요한 기획에 관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즉 집을 짓는 일 등 건축은 대체로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나 시공 등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획적인 문제로 어떤 면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어떤 형식의 집이나 규모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건축 목적이나 대지 선정 등 기획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설계를 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건축 목적, 건물의 종류나 형식, 위치, 예산 책정과 확보 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과 나아가서는 건물의 배치나 각실의 종류와 크기, 주요 자재의 선정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설계는 이미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느 단계, 즉 법적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될 것인데 어차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쉽고 확실하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획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후회 없이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이러한 기획을 잘못해서 설계나 시공 중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이런 기획적인 문제로 공사 중에 집 짓기를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봤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설계를 해서 건축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100% 만족하지 못하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지 아마 살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결정은 원래부터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적인 사항들은 생각해야 할 것들도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며 특히 집이나 건물 등 건축은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설사 어떤 결정을 한다 해도 필연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안이라도 여러 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안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확고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접 설계를 하고 건축한 집에서 살아본 경험자로서 또 그동안 수많은 주택의 설계와 건축을 한 경험자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한다 해도 후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떤 대지든 간에 이와 같이 수많은 설계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건물의 주차 방식 등에 따라 배치 방법도 여러 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건물의 배치나 주출입구,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각 층의 평면도 다르며 배치나 평면에 따라 건물의 모양이 달라지며 이러한 각각의 안들은 모두가 장단점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생각도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도 기획과 설계를 충실히 하고 또 설계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아이디어나 안들을 구성해보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집 짓는 일이 중독이다? 디벨로퍼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번 자기 집을 지어 살던 사람들이나 건물을 건축해 본 사람들은 반드시 또다시 집이나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서 지은 집이라도 살다 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이라도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야 선택의 폭도 좁고 마치 옷에 자신의 몸을 맞추듯이 살면서도 주문주택보다 더 자신에게 맞게 구상하고 지은 집에서 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만큼 집이나 건물을 짓다 보면 많은 생각과 구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결탄코 이렇게 집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터득한 건축 실력을 동원해서 또 집을 한번 지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서 또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건축 사업의 매력에 빠져 생각지도 않게 집장사나 디벨로퍼가 되고 전직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건설회사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집이나 건물을 짓다 보면 자신이나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집을 지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거나 재테크 부동산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뜻밖에도 건축사업이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봐오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어볼까? 또는 한 번쯤 내 집을 지어보고 살아보자 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 집이나 건물을 지어보는 행복과 즐거움, 두 번째로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을까, 세 번째 설계나 시공보다 더 중요한 기획, 또 네 번째로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집 짓는 일이 중독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평생 살면서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한 번쯤 지어보고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평생 남이 지어놓은 천편일률적이고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만 살다 갈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집을 온 가족들이 직접 구상해보고 설계해서 번듯한 내 집을 지어 그 집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해보는 것, 이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생각을 하고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도 내 집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행복한 고민이고 걱정인데, 이는 결혼하는 것에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처럼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이 다소 복잡하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과 또 경제적으로나 장래에도 더 큰 보답이 뒤따르는 일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하도 많이 올라 웬만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본 채널에서 많이 소개한 영상과 같이 이러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충분히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니,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